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전력 유틸리티 관련주 하면은 상당히 시장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이럴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위원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력 유틸리티 그늘이 잔뜩 드리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못 올리게 하니까 이건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치요금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전주가 그 유틸리티주가 아니고 네. 정치 테마주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체적인 그 전력 유틸리티 산업 자체는 뭐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한국전력만 놓고 보면은 샌드위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원가는 이미 올라가 있는데 판가인 전기요금은 올리질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전력이 중간에서 영업 적자, 역사적인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치 관련주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쉽게 올리지는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면은 뭐 미국에도 상장돼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 미국 쪽 투자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전력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미국 쪽 유틸리티 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간 만큼 바로 판가인 전기요금을 그렇죠. 올려주는데 한국전력은 원가는 올라갔는데 판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자,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최근 미국 전력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빠른 전환에 성공한 넥스테라 에너지. 이게 뭐 플로리다의 전력 유틸리티 회사라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넥스테라는 전력 유틸리티 회사의 테슬라라고 비견할 수가 있습니다. PBR이 한 3.5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인 0.4배에 비하면은 10배 이상 이제 더욱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넥스테라 에너지가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차세대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 전력 회사인데. 네, 원래 전력 회사인데 발전 믹스에서 약 40%를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ESG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테슬라가 인베스터데이 하면은 다들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력 산업을 보게 된다면은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최근은 아니고 조금 되기는 했는데 2019년 이후부터 송배전망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매년 신재생 에너지에는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데 19년 이후부터 송배전망 투자가 증가를 했는데 태양광 풍력 발전만 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인프라인 전선, 변압기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님이 그 리포트를 통해서 변압기 관련된 종목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사실 변압기 기업 하면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양 산업이었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은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마켓시어가 뺏기고 미국에서도 멕시코 기업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변압기 수출 금액이 10년 동안 매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전의 계기가 된 게 2022년 작년부터 변압기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면서 변압기 투자 수요가 증가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노후화된 그리드를 지금 교체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그 수요가 몰려들면서 2022년에 한국 변압기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YOY로 50%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그래서 미국 변압기의 그 생산자 가격이 10분기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네. 이 가격 상승 요인이 바로 그런 점인가요? 네,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미국에서 변압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 차질이 일어나서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변압기를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원재료인 전기 강판 구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크로 데이터만 보더라도 미국이 지금 완전 고용률을 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변압기 공장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은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변압기 공장에서 일하라고 더 하면은 어렵겠죠. 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국의 공장이 있는데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장만 잘 돌리면 이거 완전히 이제 수요처가 보장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네. 관련해서 우리나라 이 변압기 생산하는 업체 중에 토픽을 꼽아주신다면? 제가 제시드리는 토픽은 현대일렉트릭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압기 제품을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이클이 올라갈 때 가장 마진 상승률이 좋은 게 대형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업사이클에서 가장 실적 개선이 드라마틱하게 나올 게 현대일렉트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미국에 이미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금 역사가 길기는 한데 2011년에 미국에서 현대일렉트릭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서 이미 미국의 공장을 지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수혜를 그대로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현대일렉트릭 흔히 이제 중전기기 회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3사 중에서 뭐 가장 매력적인 측면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현대일렉트릭이 또 중요한 이유가 2019년에 엘라바마 공장 증설 이후에 캐펙스 투자 금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효성일렉트릭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증설 작업을 하고 있고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다 보니까 매년 캐펙스 금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르게 말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투자 끝나고 돈을 이제 수거하는 상황이고 예. 효성중공업은 계속 돈 나갈 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북미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수요도 예상보다 늘고 있다. 뭐 이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중동에서 이제 빈살만이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만들면서 네옴시티를 만든다는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들어가는 게 사실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중동 시장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변압기 제품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중동 시장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지금 컨센서스 매출액이 2.5조인데 이거를 잘 분해를 해서 보면은 프라이스 그리고 큐 다 15% 이상 증가하는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량도 그렇고 가격도 15%씩 증가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해 실적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변압기 한참 잘 팔았었을 때가 03년에서 2010년도 이 기간에 잘 팔았는데 이때 데이터를 보면은 프라이스, 가격, 물량 다 연평균 20%씩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 초반부다 보니까 과거 사이클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올해 실적이 시장 추정치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정말 쥐구멍에 벼뜰날이 있다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또 변압기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 게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효성중공업인데 연건유 리포트를 보니까 변압기 수출 호조 수혜가 예상되지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기기 사업만 하는데 효성중공업은 건설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액에서 효성중공업 건설사업부가 40% 넘게 차지를 하다 보니까 변압기 수혜, 전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변압기 수혜를 온전히 바라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효성중공업 제가 타겟 PBR이 0.8배이고 현대일렉트릭이 2배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업부 믹스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효성중공업은 이제 60%가 전력기기, 40%가 건설 사업. 현대일렉트릭은 100% 전력기기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배 차이가 나는군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회사, 이 중전기기 회사 LS 일렉트릭이 고성장은 했지만은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 작년에 보였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마찬가지로 조금 발목 잡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신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ESS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부에서 4분기에 어닝 쇼크를 내 가지고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력기기 사업부에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좋더라도 ESS 사업부에서 돈을 까먹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조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만 놓고 보면은요. 그래서 시장 추정치도 상당히 많이 낮게 나와 있어가지고 조금 주가에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목표 주가 이제 LS 일렉트릭은 7만 원으로 보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제시는 드리는데 마음 편한 거는 LS 일렉트릭입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밴드를 뚫으면서 가는 형태이고요. LS 일렉트릭은 지금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PBR 밴드 하단.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가성비를 원하신다면은 LS 일렉트릭을 매수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그래도 대장주가 좋다 하면은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난 2000년대에는 상당히 호조를 보였던 이 변압기 관련 업체들 한 10년 동안의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볕이 들 날이 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이 상반기에 이 유틸리티 관련주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이제 유틸리티 관련주를 이제 전력 그리고 가스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두 산업 다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올리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내년에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이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속도 조절을 하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전기나 가스 회사를 보기보다는 변압기처럼 새로운 수요가 나오고 있고 사이클이 초반부에 있는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틸리티 하면 한전과 가스공사부터 떠올리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그 주변 그 제조 관련 업체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SK증권 남인식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